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엔티티와 엔티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프로젝트 했었죠. 게시판 만들기. 그 게시판 만들기에서 사용했던 이 테이블들을 보고 이 테이블에 맞게끔 엔티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는 음,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관계가 뭐냐면 일대 다 관계예요. 일대 다 관계. 자, 일대 다 관계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유저라는 테이블과 보드, 게시판이죠. 게시물 보면은 유저가 한 사람의 사용자는 게시물을 여러 건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저와 보드는 일대 다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유저와 롤의 관계가 있죠. 유저와 권한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었냐면 한 명의 유저는 여러 개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권한은 여러 명의 또 유저가 가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실까봐 음, 잠깐 적어드린다면, 잠시만요. 네. 자, 잠깐 적어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사용자,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용자, 그 다음에 고길동, 분리, 이렇게 세 명의 유저가 있다면, 홍길동은 권한 정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권한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홍길동은 관리자 권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일반 사용자면서 관리자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고길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길동은 그냥 일반 사용자 권한을 갖고 있어요. 둘리는 관리자 권한만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홍길동 한 명이 여러 개의 권한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 홍길동은 여러 개 권한 가지니까 홍길동 하나가 n이죠. 권한 1대 n 관계예요. 그런데 일반 사용자가 그럼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 사용자는 홍길동도 있고 고길동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즉 하나의 권한, 일반 사용자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홍길동도 있고 고길동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유저라고 보면, 사용자라고 보면 사용자는 또 n도 되는 거예요. 즉 권한 하나가 여러 사용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n 대 n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테이블은 n 대 n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가운데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용자와 사용자 권한이라고 불리는 관계 테이블을 둬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 테이블을 하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한 명이 n이고 1대 n, 그 다음에 n 대 1, 이런 식으로 권한 가운데에 이제 관계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즉 n 대 n 관계라는 건 1대 n, n 대 1로 풀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유저와 이제 권한 두 가지 테이블의 관계, 다대다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대다 관계는 테이블과 테이블에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에 관계 테이블을 하나 둬서 유저 언더바 롤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만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있고 여기도 유저 아이디, 그죠? 그다음에 롤 아이디에서 롤 아이디, 이 각각의 프라이머리 키 값을 하나씩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셀렉트 별표 from 유저라고 해보면 유저 테이블에는
2469가 있죠. 유저 아이디가 2469가 있는데, select 별표 from user underbar role 테이블을 보니까, 자, user underbar role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저 아이디가 2번인데 롤 아이디가 1번, 4번은 1번, 6번은 1번, 9번은 1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유저 아이디가 2번이죠. 2번이 롤 아이디 1이라는 건 모든 사용자가 롤 아이디 1번 권한만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select 별표 from 롤이라고 해보면 롤 테이블의 1번은 뭐냐면 롤 언더바 유저죠. 즉 모든 사용자는 롤 언더바 유저 권한만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길동이 관리자 권한도 갖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인서트를 하나 해줘야 돼요. insert into user 언더바 role values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 2번은 아까 롤 테이블이 2번 권한 2번이었나요? 이렇게 해줘야만 인서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select user 언더바 role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유저 아이디가 2번은 롤 아이디 2번을 갖게 됐죠. 지금 보시면 자, 유저 아이디가 어때요? 같은 아이디가 여러 건 있잖아요. 2번, 2번. 그 다음에 롤도 같은 게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유저 하나가 있다면 유저 롤에는 같은 유저 아이디가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1대 n 관계고 롤 하나가 여기에 여러 개 정보가 있으니까 1대 n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에서는 n-n 관계가 없으니까 가운데 그 관계 테이블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테이블과 테이블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가 뭐냐면 1대 다 관계입니다. 보드를 보면 여러분들 글 쓰잖아요. 게시판에서 글 쓰기 하면 누가 글 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글 썼는지 알아야 되니까 보드에는 보니까 유저 아이디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유저 아이디가 요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요거를 이제 참조하는 참조 키죠. 즉, 이 게시판의 유저 아이디라는 걸 통해서 이 어떤 유저가 글 썼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용자는 여러 개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n 관계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게시물은 무조건 한 사람이 쓰는 거지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드를 쓴 사람은 유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관계,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계는 1대 n 관계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1대 n 관계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n 다대다 관계가 테이블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대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1대 n 그 다음에 n 대 1 이렇게 풀어주는 게 n 대 n 관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관계가 또 있을 수 있냐면 1대 1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1대 1 관계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 회원 정보에 보면은 회원 정보와 회원 상세 정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회원 정보가 있고 회원 상세 정보라고 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가끔 나눠 놓을 때가 있어요. 칼럼이 너무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테이블을 나눠 놓을 때가 있는데 홍길동의 회원 정보와 홍길동의 회원 상세 정보는 결국에는 사실 1대 1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테이블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테이블로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쪼갠 거죠.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래서 1대 1 관계는 이제 원래는 하나의 테이블로도 만들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1대 1 관계로. 자, 그래서 이제 1대 n, n 대 n, 1대 1 이런 관계가 테이블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테이블에서는 모두 1대1 n이나 마찬가지예요. 1대1 관계도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사실 테이블에서는 다 모두 1대 n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객체에서는 요런 1대 n 관계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회원과 자 보세요. 회원과 게시물 이 1대 n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대 n 대 n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회원과 권한의 관계가 이제 n 대 n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대 1 관계는 회원 정보와 회원 상세 정보 이런 게 이제 1대 n 관계가 될 수 있죠.
아니면 뭐 상품 정보와 상품 상세 정보 다 비슷하죠. 이런 게 이제 1대1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객체지향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회원과 게시물이 1대 N 관계라는 거는 클래스에서 회원이 있으면 회원이 게시물을 여러 개 가진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리스트, 게시물, 리스트 이렇게 필드로 선언돼 있는 거예요. 회원이 게시물을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럼 게시물은 회원을 한 명 갖고 있는 거잖아요. 1대 N 관계니까. 그러니까 클래스 게시물이 있다면 게시물은 회원을 하나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게 1대 N 관계입니다. 객체로 표현한 1대 N 관계는 이런 형태예요. 자, 근데 한 명의 회원이 여러 개의 게시물을 가질 수 있고 게시물은 회원을 갖고 있는데 회원이 굳이 이렇게 게시물까지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자, 객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회원이 게시물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리고 게시물도 회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양방향이라고 해요. 이런 걸 양방향. 회원이 게시물을 갖고 있고, 게시물이 회원을 갖고 있는 게 양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그럼 회원은 권한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권한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권한 같은 경우에는 뭐 셋으로 합시다. 셋으로 해서 이제 권한을 여러 개 갖는다고 치면, 뭐 롤스라고 합시다. 권한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고, 클래스 권한은 역시 회원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 회원 이라고 해서 이제 유저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회원도 권한을 여러 개 갖고 권한도 여러 개 갖는다고 해서 이것도 양방향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양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이 회원 상세 정보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원은 회원 상세 정보를 갖고 있다. 뭐 유저 디테일 뭐 회원 상세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클래스 회원 상세 정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원 상세 정보는 또 회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유저. 그러면 회원 정보는 회원 상세 정보를 갖고 회원 상세 정보는 회원 정보를 가지니까 이것도 양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객체에서의 1대 N, N대 1, N대 N 관계는 객체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딱 보시면 어때요? 회원은 리스트니까 게시물 여러 개 갖네. 회원은 권한을 여러 개 갖네. 회원 상세 정보는 하나를 갖네. 회원은 회원 상세 정보를 하나를 갖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JPA를 쓰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과 관계가 테이블과 이 객체, 엔티티 객체의 관계가 매핑되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매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관계를 한번 매핑을 해볼 겁니다. 일단 유저라는 게 우리 앞에서 만들었었죠. 이거 기존 마체가 이렇게 한번 연습으로 만들어 봤는데 잠깐만요. 이건 삭제를 하고 잠시만요. 자, 그럼 유저가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연습하던 유저 테이블은 유저 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가 게시판 만들 때 사용했던 거는 유저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테이블명을 유저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잠시만요. 자, 유저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유저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한번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레파지토리 우리 find all이라고 하면 모든 게 나오거든요. 유저 정보를 모두 읽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for 유저 콜론 all 이라고 해서 자, 유저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유저 정보 아까 몇 건 있었냐면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셀렉트 문장이 하나 만들어졌고
네 건의 회원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셀렉트 별표 프롬 유저 했더니 4건의 정보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건 유저와 롤의 관계는 다대다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얘는 관계 테이블이라고 했었죠. 얘와 얘가 관계를 맺기 위한 테이블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롤 테이블과 매핑해주는 롤 엔티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서 유저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게요. 유저를 복사해서 롤이라고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우리 조심해서 만들어 봅시다. 테이블 네임은 롤이었죠. 그러니까 롤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no args constructor는 기본 생성자 만들어주는 거고, setter, getter, toString 메소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toString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엔티티 관계를 표현할 때는 되도록 안 사용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재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적어 놓긴 해보겠습니다. 일단 toString은 뺄게요. toString은 빼고, 자, 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도 toString은 뺄게요. 자, 그 다음에 롤을 보면은, 자, 롤은 컬럼이 뭐였습니까? 롤 언더바 아이디랑 네임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롤 언더바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 컬럼은 롤 아이디라고 하고, 컬럼명이 롤 언더바 아이디죠?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컬럼. 자, 네임 컬럼은 문자열인데 20자네요. 그러니까 랭스를 2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없애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롤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롤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롤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모두 읽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롤 엔티티를 통해서 읽어오면 되잖아요. 그럼 유저 레파지토리처럼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면 되죠. 자, 인터페이스 만드는데 롤 레파지토리 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JPA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 상속받는다고 했었냐면 JPA 레파지토리 상속받는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 클래스명 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롤 클래스의 프라이머리 키와 관련된, 즉 ID 컬럼과 관련된 클래스, 즉 이 ID 컬럼이죠. 인티저였어요. 이 인티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롤 레파지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를 이용해주면 어떤 롤 권한이 있는지가 구해지죠. 자, 여기다가 오토 와이어드 해주고 롤 레파지토리라고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롤 레파지토리로부터 모두 꺼내 볼게요. 그럼 모두 꺼내오면 유저가 아니라 롤이 꺼내질 거잖아요. 그러면 자, 롤을 몽땅 꺼내 보겠습니다. 네, 롤을 모두 꺼냈는데 toString을 없앴으니까 제대로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엔티티에선 여러분들 골뱅이 toString 쓰지 마시고 직접 생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toString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롤 아이디랑 네임값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oString 메소드를 직접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했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보세요. 셀렉트 문장이 하나 실행됐죠. 롤 유저와 롤 어드민 두 개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유저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유저는 권한을 여러 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유저는 권한을 가지는데 가운데 관계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유저와 롤 관계는 다대다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대다 관계를 JP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JP에서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자, JP에서 표현해 주려면 일단은 이거예요. set. 먼저 set 롤이라고 해주고요. 롤스. 사실은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 잠깐만요. set이라고 돼 있는데 소개를 안 했으니까 new hash set이라고 일단 선언해 줄게요. 잠깐만요. 롤이 다른 게 들어갔나?
네, util set attribute type should not be 컨테이너. 요거는 이제 자, 잠깐만요. 맞는데? 롤에 넣고, 유저에 있어요. 일단은 자, 봅시다. 롤스인데, 유저는, 자, 보세요. 유저는 롤스라고 해서 롤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개 가지는데, 누굴 거쳐서 가지냐면, 유저는 유저 롤이라고 불리는 관계 테이블을 통해서 롤을 여러 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테이블이 있고 유저와 롤의 관계는 n-n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n-n 관계를 표현해 줄 때는 자, 자바 x 퍼시스턴스에 보면 many to many라는 걸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many to many라고만 해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n-n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테이블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를 JP에선 조인 테이블이라고 해요. 조인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many to many라고 해주고 요게 이제 조인 테이블이라는 걸 써줍니다. 조인 테이블 이름은 뭐였냐면 유저 언더바 롤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유저 언더바 롤이라고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저 언더바 롤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관계를 맺어주는 건데 얘가 갖고 있는 유저 아이디와 얘가 갖고 있는 유저 아이디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롤 언더바 아이디와 이 롤 언더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죠?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해주냐면 조인 컬럼이라는 거 써주고요. 자, 조인 컬럼 한 다음에 네임은 뭐였습니까? 이 얘와 얘의 조인은 유저 언더바 아이디 컬럼으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라고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자, 이 조인 컬럼은 이 유저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유저 엔티티거든요. 그래서 유저 엔티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인 컬럼인데 반대 유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엔드엔 관계를 맺고 있는 롤 반대죠. 이 반대쪽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관계잖아요. 롤 언더바 아이디는. 그래서 이럴 때는 리버스 조인 컬럼이라는 것을 인버스 조인 컬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인 컬럼 해주고 네임은 롤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누구와 누가 관계를 맺게 되는 거냐면 누구와 누가 관계를 맺어요? 자, 유저가 롤을 여러 개 갖고 있다. 근데 어떤 관계로? many to many. 가운데 무슨 테이블이 있어서? 관계형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many to many 관계다.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저는 뭘 가져요? 롤을 여러 개 갖는데 롤 쪽에다가는 제가 선언 안 해줄 거예요. 롤 쪽에다 선언 안 해주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유저는 롤을 가지는데 롤은 유저 갖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n 대 n 관계지만 단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저에서는 이렇게 롤을 이렇게 가지는데 롤 쪽에서는 유저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방향으로 일단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유저의 아이디 롤스를 제외하고 투스트링으로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려면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들어주는데 이 롤스만 제외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해서 OK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유저 엔티티를 출력하는데 롤스만 뺐죠? 네,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유저 정보를 한번 다 읽어 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find all 해가지고 유저 정보를 갖고 오겠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면 자, 보세요. 셀렉트 문장이 어떻게 됐냐면 유저 정보를 갖고 왔죠? 자, 유저 정보들을 갖고 온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저 정보를 이렇게 출력해줬어요. 내 건의 유저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user.get
롤스라고 해볼 겁니다. 그럼 롤스 해주면 셋 정보가 셋으로 이렇게 리턴 해주죠. 이렇게 셋 객체가 리턴 됩니다. 자, 이렇게 롤스를 리턴 받아서 요 안에서 롤 정보를 출력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줄 하나 이렇게 걸게요. 그러면 유저 정보 하나 출력하고 그 유저가 갖고 있는 롤 정보를 가지고 와서 롤 정보 출력하고 이제 줄 하나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자, 실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아까 모든 사용자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쿼리가 하나 실행됐어요. 자, 유저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한 건 꺼내와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유저로부터 get roles라고 했죠. get roles라고 하면 유저의 롤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저의 롤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자, 얘랑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롬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저 언더바 롤, 그 다음에 이너 조인이라고 해서 롤이죠. 유저 롤과 롤이 조인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 더 쿼리가 일어납니다. 이 get roles라는 걸 하는 순간, 내부적으로 유저 언더바 롤 테이블과 롤 테이블이 이너 조인이 일어나서 유저 아이디가 물음표인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한 건 구한 유저 아이디가 2번인 거를 웨어절로 구해서 조인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롤 아이디가 1번, 2번, 즉 홍길동은 두 개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두 개의 권한을 출력해줬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유저 정보 하나 출력해주고 역시 또 조인해서 롤 정보 하나 구해서 출력해주고 또 조인해서 롤 정보 출력해주고 또 롤 정보 출력해주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용자 정보 출력해주고 롤 정보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초보자들한테 제가 JPL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건데 왜 초보자들한테 JPL 추천하지 않냐? 자, 초보자들한테 JPL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find all 할 때 무슨 쿼리가 났냐면 find all 할 때 select 별표 from user 요런 이제 쿼리가 실행된 건데요. 여기서 get roles 할 때 또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되냐면 자, 유저 롤과 그 다음에 롤이죠. 롤을 조인했죠. 조인하고 웨어절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물음표 이런 이제 쿼리가 get roles 할 때 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지금 4건이 나왔거든요. 4건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 번의 쿼리로 4건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4건당 4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 4번의 쿼리가 더 실행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린 뭐라 말하냐면, 1 플러스 n 문제라고 합니다. 1 플러스 n 문제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유저와 유저 롤과 롤 이거를 한 번에 조인으로 해서 한 번의 쿼리로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한 번의 쿼리로 갖고 올 수 있을까요? select 별표 from 유저 언더바 롤 그다음에 롤 한 다음에 웨어절 유저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유저 언더바 롤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 and 유저 언더바 롤의 롤 언더바 아이디는 롤의 롤 언더바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한 번의 쿼리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다 갖고 올 수 있죠.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한 번의 쿼리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개수 갖고 오는 쿼리가 한번 실행되고 그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쿼리가 굉장히 많이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사이트일 경우에는 이런 쿼리가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켜서 성능을 떨어뜨리고 서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스트링 메소드를 제가 직접 구현해주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토스트링 했었는데,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주성문 처리하고, 여기다가 토스트링 이렇게 해놓잖아요. 토스트링 구현해놓으면, 자, 이렇게 유저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유저만 출력을 하고 하면, 지금 보시면 유저만 출력하라고 했는데 전체 쿼리 하나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처럼 롤 권한 구하는 쿼리가 하나 더 실행됐죠?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롤 정보가 함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즉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 유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롤 정보 있죠. 얘가 매니투매니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롤스 정보를 toString으로 만들기 위해서 셀렉트 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셀렉트를 딱 한 번 얘만 실행하고 싶었는데 toString으로 출력하라고 하니까 유저 갖고 있는 롤스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인이 또 일어나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String 메소드를 잘못 만들게 되면 계속해서 재기 호출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게시판 엔티티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유저가 있고 보드가 있죠. 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ESC 보드라고 해보면 자, 칼럼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거를 제가 복사해가지고 보드 엔티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것도 롤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보드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칼럼은 요런 칼럼이 있었죠. 자,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요런 칼럼을 갖고 있는 보드 엔티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일단 테이블 이름은 보드죠. 보드가 됐고, 그 다음에 얘의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보드 언더바 아이디죠. 그러니까 여기도 롤 언더바 아이디가 아니라 보드 언더바 아이디로 바꿔주고, 보드 아이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었죠. 타이틀이 있었고, 타이틀은 랭스가 100자였어요. 그죠? 100자. 근데 컨텐츠인데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죠. 텍스트는 굉장히 긴 글자를 적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rivate string 컨텐츠인데 얘는 텍스트 타입이에요. 이 텍스트 타입과 매핑을 하려면 자바 X 퍼시스턴스에 롭이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얘가 대용량 텍스트로 인식을 합니다. private 인티저 뷰 카운트라고 해서 조회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REG 데이트 똑같죠? 유저에 있는 REG 데이트랑 똑같아요. 등록일. 그래서 얘도 그대로 등록일을 붙여주겠습니다. toString을 좀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용자 한 명이 게시물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3,000개 썼어요. 그럼 한 사람이 쓴 모든 게시물을 갖고 와라라고 하면 3,000개 정도 다 갖고 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럴 일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데이터가 많으면 웹에선 페이징 처리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유저가 갖고 있는 보드 모든 걸 갖고 와라. 뭐 이 사람이 쓴 걸 모든 걸 한꺼번에 갖고 와라.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게시물 보통 여러분들 게시물 상세 보기 같은 걸 하면 누가 썼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보드를 쓴 게시물을 쓴 유저는 매번 같이 읽어올 때가 많아요. 즉 게시물 정보를 보여줄 때는
이 게시물을 쓴 유저 정보를 갖고 올 일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해주느냐. 게시물 하나는, 사용자와 게시물의 관계를 보면은, 이 게시물 쪽이 맨이고, 사용자가 원이죠. 사용자 한 명이 게시물을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private 유저라고 써주는데, 이 유저는 무슨 관계냐? many to one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many to one 관계예요. 게시물 여러 건이 있죠? 게시물에 여러 건일 때 사용자 한 명이 게시물을 여러 건 쓸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 하나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many to one 관계로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조인 칼럼이 뭐냐? 조인 칼럼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유저 언더바 아이디 칼럼이 요 유저를 참조하는 키죠. 그래서 이 유저 언더바 아이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 칼럼은 유저 언더바 아이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드라는 것은 게시물 정보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역시 자 여기다가 투스트링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근데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유저 정보까지 일단 갖고 오도록 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투스트링 메소드를 제가 만들어주고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로 보드 레파지토리 누굴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JPA 레파지토리 상속받고 엔티티 클래스명 그 다음에 픽 아이디 클래스 인티저였죠. 원래는 이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라이머리 키와 관련된 아이디 컬럼을 롱으로 하는 게 좋아요. 롱. 근데 뭐 그렇게 인티저만 해도 웬만한 데는 인티저만큼 쓰진 못하겠죠. 엄청 큰 사이트 아니면. 네. 근데 꿈을 크게 가진다고 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줬고요. 게시물 정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게시물 테이블에 보니까 셀렉트 별표 from 보드 이렇게 했더니 두 건의 데이터가 있어요. 두 건의 데이터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자, 레파지토리를 오토와이어드로 인젝션 해주고요. 보드 레파지토리에 find all에서 게시물 테이블 모두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for 보드 all 이라고 해서 보드 정보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보드 정보를 출력하라는 거는 이 보드 정보에 이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저라는 정보가 필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실행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보드 테이블 한번 조회했죠? 보드 테이블을 조회하고 지금 보시면 어떤 일을 보는지 보세요. 보드 테이블 조회하고 유저 아이디가 물음표인 걸 웨어절에서 유저 아이디가 물음표인 걸 하나 조회했죠? 그 다음에 또 유저 아이디가 물음표인 걸 조회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권한 테이블이죠. 권한 테이블을 조인해가지고 데이터 갖고 오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드 한 다음에 자 보세요. 보드하고 유저 정보가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유저 안에 있는 롤 정보가 나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롤 정보를 갖고 와서 했죠. 쿼리가 몇 번 실행됐냐면 이 toString 메소드 제가 하나 적어줬더니 이렇게 모든 걸 갖고 오라고 했더니 쿼리가 몇 번 실행되냐면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이때 이제 뭐가 실행돼요? find all이니까 select 별표 from 보드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보드를 출력하라는 건 보드의 toString을 호출하는 건데 보드가 갖고 있는 보드의 유저 정보를 갖고 지고 오기 위해서 뭐가 사용돼요? select 이 안에서 from 유저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저 정보는 또 권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유저에 보니까 아까 이걸 오버라이딩 한 걸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막아버리고 toString을 구현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유저 정보를 갖고서 출력하려고 했는데 매니 투 매니로 돼 있으니까 얘가
롤스 정보도 출력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저 정보를 갖고 오고 롤스 정보를 또 출력하기 위해서 select 별표 from 유저 언더바 롤 그 다음에 롤 이거를 조인원 쿼리가 하나 더 실행되는 거예요. 즉 이 안에서 몇 번의 쿼리가 실행되냐면 2번이죠. 그러니까 게시물이 100건이 갖고 왔다면 이 안에서는 2번의 쿼리가 실행되니까 전체 몇 번의 쿼리가 실행되는 거냐면 게시물이 100건일 경우 자, 이런 쿼리 한 번, 게시물 100건 갖고 오는 쿼리 하나. 그래서 게시물 100건 가지고 오는 쿼리 한 개. 그리고 그 안에서는 쿼리 하나당 2번 요출되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2번의 사용자 플러스 권한 정보 갖고 오는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쿼리가 실행되고 있냐면 201번의 쿼리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1 플러스 n 문제라고 합니다. 조인해서 갖고 오면 한 번의 쿼리도 갖고 올 수 있는데 JPL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쿼리가 미친 듯이 실행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스트링 메소드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투스트링 메소드는 어떻게 구해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거는 빼고 보통 이렇게 해줘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보드에서 관계 맺고 있는 걸 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드만 갖고 와서 출력하라고 했죠. 그럼 실행해보면 자, 쿼리가 몇 번 실행됐느냐? 지금 보니까 보드 정보 하나 갖고 왔죠. 보드 테이블에 있는 거 한번 퀄리 갖고 왔고 그리고 나서 유저 아이디가 물음표, 그다음 유저 아이디가 물음표죠. 2건 갖고 왔네요, 여러분들. 유저 정보를 갖고 오는 게 2번이 실행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셀렉트 별표 프롬 갖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게시물에 제가 보니까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뷰 카운트, 레지 데이트라고 해서 사용자 정보를 출력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보드가 갖고 있는 유저 정보를 출력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력도 안 하고 있는데 사용자 정보까지 쿼리를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조인 컬럼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속성이 있냐면 자, 보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다. 여기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속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치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패치라고 써 있는데 패치 타입에 이제 뭐가 올 수가 있냐면 패치 타입 이거라는 게 있고 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매니투 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매니투 원으로 가보면 이렇게 패치라는 게 있는데 기본값이 뭐예요? 기본값이 이거예요. 이거라는 건 뭐냐면 보드가 유저를 지금 매니투원으로 갖고 있죠? 근데 기본값이 뭐냐면 얘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안 써줘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패치.이거라는 이거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이터 가지고 오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유저 정보를 내가 출력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 정보를 셀렉트 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아니라 이거 기본값인데 레이즈라는 걸 해주게 되잖아요. 레이즈로 제가 바꿔준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쿼리가 몇 번 실행됐냐면 셀렉트 보드 테이블에서 있는 정보만 셀렉트 해갖고 유저 테이블은 조회가 안 됐죠. 왜냐하면 유저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 제가 여기서 보드 정보만 출력할 때는 이 보드의 투스트링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유저 정보를 출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을 줘야지 않는데 내가 유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유저 정보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느냐? board.get user라고 해주면 유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해보면 유저 정보를 내가 사용할 때 raise라고 해서 늦게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저 정보가 나중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유저 정보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돼도 뭐 크게 뭐 성능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성능상 크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면 우리가 게시물 정보를 읽어올 때는 보통 회원 정보도 같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게시물 정보를 볼 때 회원 정보도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select 별표 from board 그다음에 유저 한 다음에 조인을 어떻게 겁니까? 보드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와 유저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조인을 걸어버리면 한 번의 쿼리로 이 게시물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알 수 있죠. 한 번의 쿼리로. 그런데 레이즈를 써도 어때요? 이 유저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달라고 하면 보드 정보 다 갖고 오는 쿼리 한 번 실행되고 이 안에서 유저 정보 달라고 할 때 쿼리가 실행되니까 역시 1 플러스 n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JPA를 대충 사용하게 되면 안 쓰는 게 낫다. 초보자들이 JPA 쓰는데 대충 쓰면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